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의 마음을 꽉 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러브 바밍에 대해 살펴보려 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러브 바밍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연애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의 러브 바밍을 주로 연애 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나 지인, 사업 파트너, 동료 등 어떤 관계에서든 찾아볼 수 있어요. 러브 바밍은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에게 마치 사랑의 폭탄을 투하하듯 강렬하고 과도하게 애정 공세를 쏟아붓는 걸 말해요. 주로 만남 초에 애정을 듬뿍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경계심을 풀고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여러분도 나르시시스트의 러브 바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독이 든 사과라고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의 러브 바밍을 경험하게 되면 그 황홀함을 쉽게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처음에 독이 든 사과를 한 입 베어물면 그 향긋한 맛에 취해 몸이 이상해지는데도 즉시 사과를 뱉어내지 못하죠. 그렇듯 홀대를 당해도 러브 바밍의 황홀감을 잊지 못해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죠.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찜한 상대를 러브 바밍을 통해 이상화시키면서 유혹해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유혹적으로 느껴지는 요소가 달라요. 한마디로 선물이나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칭찬하는 말, 그리고 봉사와 같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요소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뭐든 간에 유혹적으로 느껴져서 위험 신호를 간과하고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러브 바밍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필요를 빠르게 캐치해서 그 상대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러브 바밍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에겐 오랜 시간 함께 해주고 다른 이에겐 대단해,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찬사를 쏟아붓죠. 또 다른 상대에겐 이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대표님하고 여기서 꼭 식사하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값나가는 선물들을 안겨주죠. 그러나 칭찬과 관심 그리고 물질 공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물밀듯 밀려오는 유혹의 파도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리고요.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왜 러브 바밍을 그렇게 해대는 걸까요? 먼저는 러브 바밍을 통해 공급자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공허한 자신의 내면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찬사가 필요해요. 또 자기에게 부족한 돈이나 학력, 스펙, 외모와 같은 자원들을 상대방으로부터 채우려 하죠. 그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줄 공급자를 비교적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러브 바밍만한 게 없으니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러브 바밍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실체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게 불안과 상처를 안겨주는 존재죠. 그들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통해서는 상대방을 매료시킬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다 보니 자기 실체를 상대가 알아차리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 해요. 그렇게 상대가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채 자신과 엮이게 하려면 러브 바밍이 꼭 필요한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러브 바밍을 통해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해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은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 여겨요. 그러니 자신과 어울리는 상대가 필요하고 그 상대와의 만남도 특별한 면이 있어야 한다고 믿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벤트나 서프라이즈를 꿈꾸며 만남 가운데 그런 것들을 흉내내려 애쓰죠. 그들은
이벤트나 서프라이즈의 수준만큼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어진다고 착각하니까요. 그들이 러브바밍에 집착하는 이유 네 번째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필요한 대상을 곁에 두고 이용하려는 열망이 커요. 하지만 그 열망만큼이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하죠. 그러니 거절감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확실히 곁에 둘 수 있는 방법으로 러브바밍을 택해요. 러브바밍은 대부분의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를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일종의 마법과 비슷하니까요. 러브바밍은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러브바밍에 대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친구 사이의 러브바밍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새로 알게 된 사람에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굴어요. 생일처럼 상대에게 특별한 날을 꼼꼼히 챙기고 자기 지인들에게 그 사람을 잘 아는 듯 칭찬을 듬뿍 담아 소개하기도 하죠. B는 우연히 알게 된 C가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 훅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C가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거리를 두려 했죠. 그러자 C는 누구든 혹할 만한 선물들을 B에게 계속 안겨주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B가 확실히 거리를 두려 하자 C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러면서 격하게 화를 냈죠. 두 번째는 직장에서의 러브바밍을 살펴볼게요.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있는 부서에 타 부서에서 인정받던 직원이 새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 직원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시기심을 느꼈죠. 하지만 그 마음을 숨기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이 우리 부서에 왔네 라면서 그 직원을 부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기 시작했죠. 직원은 그 상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부터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그 직원에게 굳은 일을 다 맡기고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가족 간에도 러브바밍이 흔하죠. 러브바밍을 통해 결혼에 성공하고 아내를 소홀히 대하는 나르시시스트 남편들이 꽤 많아요. 어느 날 바람핀 것이 들통난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고 맹세하죠. 하지만 아내가 쉽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아내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중간중간 러브바밍을 계속 해대죠. 또 평소에 액세서리 취급하며 딸을 소 닭보듯 하던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딸에게 살갑게 굴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이제 드디어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보다 하면서 딸은 감격하죠. 하지만 진실은요. 딸이 독립하게 되자 자기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까봐 불안했던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러브바밍은 연인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관계 초반에 주로 사용되지만 필요에 따라 관계 사이사이에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죠.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공급자로 사용하기 위해 언제든 당신을 러브바밍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요. 진심으로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 다가오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